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어제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는데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 수혜주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ETF 추종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 3분기, 4분기까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큰 줄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일에 조금 실망이 나왔었던 거는 결국에 기존에 나왔었던 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죠. 게다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려면 결국에는 이제 상법 쪽에서 이런 개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KB금융으로 말씀을 드리면 62,000원대에서 거의 뭐 77,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단기 상승은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슈가 오픈이 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은 이번에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실 거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발표도 아니고 준비된 기업들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율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왜 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레벨업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다른 나라들의 선례도 좀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토 보고서부터 시작하면 10년, 굉장히 오래 걸렸죠. 거버넌스 코드 바꾼 것만 해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반년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좀 급등 흐름들도 나타날 거고요. 다만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매력도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 좀 단기적으로 강한 눌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밸류업 초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눌림목이 나올 시에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과장님은 현 시점 5월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눌렸을 때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다시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부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밸류업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관련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수급 요인은 굉장히 좀 바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또 잘 나왔었고 오늘 또 애플로 인해서 이제 WWDC까지 이제 AI나 이런 관련 흐름이 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5월 말이 되면은 또 아스코가 남아 있습니다. 뭐 바이오 자체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3천당 제약 같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좀 차익 실현의 빌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ASCR보다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는 바이오 수급도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애플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AI 관련된 얘기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가 시작된다 그러면 HBM이나 이제 반도체 플러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흐름으로 다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스코 관련해서 원체 좀 기대감이 있는 쪽이긴 한데요. 좀 쉬어가는 모양새였는데 바이오 그리고 HBM 쪽으로도 온기가 퍼질 거다라고도 전망을 좀 보여주셨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밸류업 안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 어디일까요? 사실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많은데 저는 일단 그중에서 이제 기아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 일단 먼저 선택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금융주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뭐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뭐 메르츠 금융지주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밸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강한 이런 산업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주주 환원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로 좀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뭐 출하량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적인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BR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관련주 안에서는 기아 보면 좋겠다, 실적 탄탄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과장님과 탑픽 종목을 물어보기 전에 밸류업 아까 말씀 네. 주셨잖아요. 밸류업 안에서 그러면 본부장님은 볼 게 많다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탑픽은 기아가 나왔어요. 과장님은 밸류업 안에서 어떤 쪽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없으시면 없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주나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지금 PBR이 대부분 다 1배가 다 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PBR이 4배 이상 아니면 3배 이상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리스크라고 친다고 하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가 PF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주나 이런 이슈들, 금융사 이슈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었고 물론 이번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뭐 ELS 포함해서 향후에 그 PF 충당금을 쌓을 수 있는 이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덜한 부분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겠지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델 적용 자체가 계속 꾸준히 나아지고 있고 울산 공장이나 이제 조지아 공장과 같은 흐름들이 아마 적어도 1, 2년간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잠식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년에 뭐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경쟁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도 좀 덩달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서는 그나마 자동차가 굉장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은 자동차 안에서 나오나요? 네, 자동차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탑픽까지 받아봤습니다. 현대차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특히 유럽향이나 이제 인도향에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은 북미 쪽에 대한 특히 그동안 1분기, 4분기 때는 하이브리드가 20-30% 대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제 생각엔 전기차에 대한 전환세도 충분히 회복세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믹스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현대차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화장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화장품주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모아가야 되는 자리일까 궁금한데 본부장님, 화장품주 괜찮나요? 모아 가기에는 조금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조금 올랐다? 들기는 드는데 물론 이제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포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설정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꺾이기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11일에 발표를 하고요. 또 1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를 이제 21일에 발표를 합니다. 저녁 오후 6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 보도자료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수출에 대한 기조가 좀 꺾이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중국발과 일본발 이런 황금 연휴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화장품 기조들 굉장히 강한 상황들이 또 몰리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H&B 중심으로 최근에 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OEM, ODM이 역시나 강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센티를 체크하는 종목이죠. 엘프뷰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대비 한 15%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점 대비 일부 눌림목이 나온 부분과 우리나라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화장품 섹터는 이제 기간이 굉장히 좀 큰 수급에 강한 트리거를 만들어내면서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 기조가 바뀌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에선 괜찮으나 그럼 수익 보고 있으면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변동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난 만큼의 일부분의 좀 비중 조절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색조 OEM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네. 이런 화장품들은 중국발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H&B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익 챙기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화장품 좀 바라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화장품 거기에다가 그동안 중국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 또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들 저희가 봐도 될지 그리고 APR이 요즘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여기에 네. 관련된 시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화장품은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비용단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 1분기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 특히 면세법인 쪽에 대한 회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이제 작년만 해도 이때 중국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30% 이상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그 20% 안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왔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쪽도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대 이하의 적자폭으로 굉장히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그 침투율 자체가 북미 쪽에 빠르게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AR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홈뷰티에 대한 기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이오를 보더라도 SC 제형 집에서 주사를 맞는 약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홈뷰티에 대한 지금 시장 규모가 지금 23년 기준으로 22조인데 2030년 기준만 보더라도 125조까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평균 25% 이상 성장한다는 건데 그만큼 APR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았다는 거는 일단 1분기 자체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5월 달에 이제 이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실적에서 특히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본, 홍콩, 특히 미국까지 만약에 향후에 중국 쪽까지 시장이 이제 넓힌다고 하게 되면은 APR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PR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관련주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화장품 안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조 화장품 위주로 많이 성장세가 보여왔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매년 30-40% 성장하는 회사가 똑같이 올해도 그 정도로 수준을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대안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에서 여기서 회복세가 올라간다라면은 전 대형 화장품 위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OEM 업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아모레퍼시픽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 나왔고 본부장님 탑픽은 뭘까요? 네, 저는 H&B 좀 치중되어 있는 클리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색조요. 색조 쪽으로. 뭐 색조 쪽도 맞죠. 색조 쪽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H&B에 대한 이런 채널 라인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의 동시에 이런 법인에 대한 매출 기조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올해는 이제 그런 주요 지역들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 막 뚫었거든요. 직전 네. 고점 뚫었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네. 본부장님의 탑픽은 클리오 받았고요. 우리 간밤에 애플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네. 뭐 예상치를 상회했고 시간 외에서도 강하게 띄워주는 흐름이었고 그렇죠.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독보적이에요. LG 이노텍부터 그쵸. 시작해서 BH 디스플레이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애플이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이제 휴대폰 쪽은 10% 정도 이제 수량이 감소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주목받았던 게 AI 쪽에 대한 이제 뭐 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가 220달러가 나온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대규모 이벤트가 있어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AI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I
AI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던진 공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공에 따른 이런 카메라 모듈 이런 시스템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에 대한 반등에서도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요. 또 자율주행 계속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추가적인 반등 기조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AI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개화하고 있는 막 예. 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호흡 들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풀어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애플 실적 그래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신규 AI 기능 출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훈풍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듯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오늘 시장에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평가도 해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OLED 적용된 신제품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아마 시장에서 계속 애플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흐름보다는 향후에 컨콜에서 나올 얘기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실적도 생각보다 이제 잘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AI 생성형 AI 관련된 흐름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이와 관련된 아이폰 16에 대한 탑재의 흐름과 결국에는 챗 GPT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란이 아니고 이제 이라크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폭격을 한 건데, 물론 지금 저도 아까 계속 이게 화면에서 이제 나스닥 선물 쪽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7% 상승 흐름을 좀 계속 보여왔었고, 특히 유가에 대한 흐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FOMC 이후에 그런 실적에 대한 흐름과 시장에서는 그게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항상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창기에만 조금 시장의 흐름이 나왔었고, 뭐 환율이나 이제 유가의 흐름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조금 반영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FOMC로 인해서 새벽에 밤을 새면서 잠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평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